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녹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녹조 현상으로 좀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녹조 현상이 있고 그 녹조 현상을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녹조 현상이 뭐고 최근에 이런 녹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은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한 수견의 녹조 관리에 관한 연구,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프로세싱이에요. 즉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녹조의 농도를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자료들을 좀 올려놨는데, 환경과 삶 보면은 오늘 수업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녹조 관련 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예, 드론으로 갖다 편집한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미지 프로세싱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강을 대상으로 찍어야 되니까 높은 높이에서 한 번에 쫙 찍어야겠죠. 그래서 드론으로 찍습니다. 요 세 개, 요 두 개의 자료는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녹조책, 녹조 현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녹조 현상은 무엇인가? 녹조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녹조란 뭔가요? 조류는 강이나 바다, 호수, 연못과 같은 물속에서 사는 작은 생물이다. 엽록소, 클로로필이죠. 클로로필 A예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벼룩과 같은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돼서 수생태계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벼룩 같은 거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이 조류는 알지, 이거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사슬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녹조 현상, 우리가 매스컴, 뉴스 이런 데서 녹조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름 되면. 근데 뭔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녹조 현상, 녹조 문제, 이렇게 환경 문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이 녹조 현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녹조란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남조류. 갈색을 띠는 귀조류나 그리고 와편모 조류가 번성하여 바다가 붉게 물드는 현상을 적조라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만들어지긴 단어입니다. 담수조류의 일종으로 옅은 녹색을 띠는 녹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녹조를 녹조현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국내 담수조류 특징, 귀조류 최적 성장 수온이 10도씨 이하고 약간 갈색입니다. 가을이 넘어가야지 이제 좀 번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녹조류, 클로렐라 같은 애들이에요. 녹조류. 자, 10에서 20도씨. 이때 최적 성장이고요. 옅은 녹색입니다. 진짜 이렇게 약간 힘 빠진 녹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이 녹조, 이거는 남조류입니다. 남조류가 과다하게 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한 녹색. 20에서 30도 수온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자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녹조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 볼게요. 왜 남조류가 문제인가? 남조류의 냄새 물질과 독소. 일부 남조류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미량의 냄새 물질과 독소를 생성한다. 자,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환경부에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조류 4종을 유해 남조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사시톡신 등의 독소를 생성한다. 자,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냄새와 독소를 유발시킨다. 남조류가. 녹조 현상은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류가, 남조류가 환경 내 문제를 안 일으키면 상관이 없겠죠. 단순히 계절에 따라서 발생되는 자연 현상의 일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조류가 냄새를 내고 독소를 내고 인간에게 심미적인 영향을 주고 먹는 물을 만들어내는데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래서 녹조 현상을 유발시키는 이 남조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상식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내려놓을게요. 이거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린 드론 갖다가 이제 이런 녹조 현상을 측정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걸 할 건데, 일단 한번 볼게요. 구영양화. 조금 아까 책자에 다 있는 겁니다. 수계에 영양염, N, P, C, 질소, 인, 탄소예요.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영양염류.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질소랑 N하고 P, 인을요. 영양염이 과도 유입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파괴,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냄새와 맛을 유발하여 수자원을 쓸모없는 늪으로 바꾸는 현상. 과도하게 유입. 자, 질소하고 인이 왜 과도하게 유입이 될까요? 자, 우리가 하천 있습니다. 하천에서 녹조가 과다하게 번식하는 거죠. 남조류가. 그래서 녹조 현상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밥이 없으면은 남조류나 녹조가 과다하게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걔네들도 생물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질소랑 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질소랑 인은 수질 오염 물질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인간의 삶의 생활과 이런 경제 활동으로 인해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물질들의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N, 질소 같은 경우 우리 음식물 그리고 배설물 인간이 살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인 같은 경우요 우리 합성 세제 인이에요. 매일매일 사용하죠. 매일매일 발생이 엄청난 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할 때 질소나 인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폐수가 방류할 때 그리고 논과 밭에서 농약이나 비료들을 쓰잖아요. 안 쓸 수 없죠? 그런 것 사용했는데 빗물에 의해서 논밭 이런 하천으로 쓸려 내려갈 때 이 여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산업활동과 농업활동이 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하천으로. 하지만 하천이 오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자, 그래서 과도하게 유입이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계 표면은 광합성에 의해 과포화 상태이나, 과포화라는 얘기는 산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산소가 포화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포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거든요. 10 정도까지 녹아 들어가는 게 한계치면 그거보다 더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과도하게. 산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호흡을 하는 거죠. 산소를 내뱉는 겁니다. 과포화 상태이나 산소가 매우 많은 상태이나 조금만 깊어지면 극도의 혐기성 상태이다. 혐오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 이는 조류세포가 1차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바닥에 쌓여서 호기성 분해되면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성 분해. 산소를 좋아한다. 호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산소를 호흡하면서 어떠한 미생물이 바닥에 쌓여있는 조류, 썩어있는 이 조류들을 먹는 겁니다. 이건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호흡작용을 하면서 또는 산화작용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미생물도 살아야 되잖아요. 호기성 분해예요. 호흡을 막 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강에서는 혐기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점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류세포 하나가 완전 무기화되려면 광합성에서 생산한 산소만큼 소비하게 된다. 자, 방지 대책. 합성세제 사용 줄이고요. 분뇨 유입 막습니다. 자,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희 빨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빨래를 점점 더 많이 하죠. 좋은 세제들을 가지고 때를 더 빼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많이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수처리 과정에서 방류수를 고도 처리하여 질소와 인의 유입을 줄인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 개발을 하는 거니까. 황산구리나 활성탄을 뿌려서 조류를 제거한다. 뭐 좋습니다. 황산구리를 뿌리면은 독성의 이 구리에 의해서 조류 세포가 파괴돼요.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생물한테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영양염을 침전시키기 위해 응급제를 주입하고 침전된 퇴적층을 제거한다. 그렇게 이거는 긴급 대책이라고 보면 돼요. 긴급 또는 비상대책.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리, 활성탄, 응집제 이런 거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활성탄은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인위적인 물질을 강에다가 계속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럼 조류는 조금 제거된다고 해도 다른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자, 수계 녹조 예측의 필요성과 중요성. 자, 2012년에요.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진짜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물이 진짜 녹조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진한 녹조죠. 진한 녹조, 남조류가 번성한 녹조 현상입니다. 조류 발생의 사회적 이슈, 4대강 지역에 관광업에 피해가 있고 어업 농민들이 피해가 있고 식수원 공급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강에서 어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생태계 파괴, 산소, 빛, 투과 저하로 하층 생태계 심각한 파괴, 유해 적조, 수생태계 생물 사멸의 원인. 자, 그 외에도 엄청 많겠죠. 문제점들이. 뭐든지 과다하게 증식하면은요, 자연 상태에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녹조가 얼마큼 있는지 찾고 농도를 분석하고 또는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녹조들을 분석할 때, 녹조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클로로필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엽록소를 분석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좀
벗어났네. 엽록소를 분석하는 게 녹조를 분석하는 거를 녹조 양을 대변을 하는데요. 이 클로로필 A가 클로로필 A를 재려면은 여기 보면 농도별로 쫙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이게 필터예요, 여러분. 필터. 공국이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필터. 강물을요,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필터를 거릅니다. 필터를 걸어요. 그럼 녹조가 많이 있는 데는 이렇게 될 거고 적게 있는 데는 점점 이렇게 되겠죠. 필터에 낀 거예요, 그냥. 자, 필터를 거르고 이 필터에는 이거 있죠, 이 녹색. 이거는 이제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종이는 빼고 얘네들만 추출을 해야겠죠. 분석하려고 하니까. 추출은 녹입니다. 뭐로? 아세톤. 우리 저기 뭐지? 매니큐어 지우는 데 쓰는 아세톤. 강력한 용매예요. 유기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 자, 이거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이렇게 액상으로 만듭니다. 얘네들을 이 흑광 강도에 갖다가 663에서 측정하고 750에서 측정하고 645에서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빼주고 이거를 X1, X2, X3라고 한 다음에 이런 수식을 통해서 구하게 돼요. 자,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정도 걸려요. 물론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떠와서 필터를 하고 추출을 한 다음에 얘들을 가라앉힌 다음에 또 상당량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하루 걸려요. 하루. 그러면 오늘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녹조가 얼마큼 나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녹조를 내일 알게 되는 거죠. 내일은 비 와갖고 다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또는 내일은 녹조가 오늘 이만큼 왔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자료를 내일 하는 거예요. 또 내일 자료는 내일 모레 하는 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빨리 분석할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녹조가 색깔이 있잖아요. 색이 있죠. 그러면 색이 있으니까 사진으로 혹시 평가할 수 있을까?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알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UAV, 드론이에요. 무인항공기. 이 무인항공을 가지고 환경 내에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드론이고요. 자, 무인항공이 이미지 프로세싱 연구 및 활용 분야. 지형의 변화, 그리고 뭐 홍수, 녹조, 그죠? 이런 퇴적층의 변화. 엄청 많은 것들을 시공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짱짱짱 촬영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써도 되고요. 위성을 써도 되고요. 드론을 써도 됩니다. 근데 위성과 비행기는 우리에게는 약간 좀 접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드론을 사용합니다. 많이. 자, 요거 시간 애매하니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